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또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기준은 뭘까?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뇌를 어떻게 사용하면 성공한 사람들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뇌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정치가, 예술가, CEO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능력과 업적은 다양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서두르는 기색 없이 여유가 넘쳤고 눈을 마주하며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제이 레빈트는요, 세계 유수의 조직에서 자문을 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가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데니얼 제이 레빈튼의 책 제목 정리하는 뇌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뇌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우리의 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을 내릴 수 있게 우리의 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도에 상관없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의식이 있는 정신 상태에서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은 초당 120비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경험의 일부로 다시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든 주의력은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다. 주의력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중 어떤 측면에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정보가 의식을 거칠지 선택하는 일은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수백만 개의 뉴런이 쉬지 않고 환경을 감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골라내고 있다. 이 뉴런들이 모두 모여 주의 필터를 구성한다. 이들은 주로 우리의 의식을 벗어난 무대 뒤에서 일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지각의 파편들이 대부분 의식되지 않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몇 시간 정도 운전할 때 옆을 스쳐 지나간 풍경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의 주의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해서 그 풍경이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풍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무의식적 필터는 정보를 의식으로 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어떤 원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력은 그 용량에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서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상은 그 개수가 분명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꼭 집중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많은 뉴런들이 모여서 주의 필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바쁜 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여유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핵심은 이 주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들이 인터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율하고 다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다음 스케줄에 늦을 걱정 없이 자잘한 걱정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인터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의상, 메이크업, 스케줄 조율 등을 담당하는 코디나 매니저 등을 동행시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슬프게도 이 주의 필터 역할을 해줄 직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이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한 가지 일을 알려줍니다. 바로 능동적 분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즉,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겁니다. 첫째,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둘째, 중요하지만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 셋째,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할 일. 넷째,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일.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당연히 하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핵심이다. 능동적 분류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심오하고도 단순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일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리의 부담을 뇌가 아닌 외부 세계로 넘기는 것이다. 정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뇌에서 물질 세계로 떠넘길 수 있다면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것은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속성 때문이다. 능동적 분류는 물질 세계를 이용해 머릿속을 정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낼 수십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다. 집에서, 차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도와주는 물질적 장치들을 고안함으로써 기억이라는 부담을 머리에서 환경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 물리적 장치들, 용어가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메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일과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들을 메모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언가 중요한 일, 특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뇌는 반복해서 그 내용을 되뇌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인지심리학자들은 되뇌기 고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신의 안구 바로 뒤쪽에 있는 전두엽 피질과 뇌 중앙에 자리 잡은 해마를 하나로 묶는 뇌 영역들이 이루는 네트워크다. 되뇌기 고리는 펜이나 종이도 없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뇌 확장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로부터 진화되어 나온 것이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되뇌기 고리는 무언가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잘 작동하는 바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되낸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글로 옮겨 적으면 되뇌기 고리에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는 암묵적, 명시적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그럼 신경회로가 긴장을 풀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으면 나의 일부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비생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다. 글로 기록하면 무언가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 바깥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에 담아내야 한다. 그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바로 글을 적는 것이다. 뇌의 무게는 1.4kg이고요. 우리 전체 체중의 약 2%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무려 20%에 달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시간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신경의 소통은 최고 속도가 시속 480km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 사실 빠르지 않으면 곤란하다. 뉴런들은 1초 동안 몇백 번이나 서로 소통한다. 뉴런은 대사하는 살아있는 세포고 그 에너지를 포도당에서 얻는다. 뇌 이외에 우리의 몸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조직은 고환뿐이다. 남자가 가끔 뇌와 고환 사이에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과제의 수행 성과를 향상시켜준다는 사실은 몇몇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일례로 한 실험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기에 앞서서 그중 절반에게는 단 음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행 성과가 더 좋고 수행 속도도 더 빨랐다. 이들이 몸에 포도당을 공급하자 이 포도당이 곧장 뇌로 올라가 문제를 풀고 있는 신경회로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포도당의 출처가 어찌 되었든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우듯 뇌는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을 태운다. 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와 대략 비슷한 양이다. 독서를 위해 관리자 모드를 사용하면 1시간에 약 42칼로리를 사용한다.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65칼로리를 사용한다. 이것은 자리에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데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적 에너지다. 혹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MIT의 신경과학자이자 분할주의의 세계적 권위자인 얼 밀턴은요, 아쉽게도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아주 신속하게 전환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혹여라도 멀티캐스팅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뇌는 이렇게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처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전환을 하다 보면 뇌는 연료가 금방 바닥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탈진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소진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수행 능력과 신체 수행 능력 모두에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나 반복적인 과제 전환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은 뇌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고 이것은 결국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대상해와 선조체에 의해 통제된다. 일단 중앙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 상태에 머무는 데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며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한다. 설상가상으로 멀티태스킹 중에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 문자 메시지에 대답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이 이메일은 어떻게 파일로 정리하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좀 쉴까? 의사결정은 신경자원을 대단히 많이 잡아먹는다. 작은 결정을 하는데도 큰 결정을 할 때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잃는 것 중 하나는 충동조절 능력이다. 이렇듯 충동조절 능력이 급속하게 고갈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 멀티태스킹을 시도해 쓸데없이 정보의 부담을 더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리하는 뇌를 한 뼘으로 정리하자면 단순한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슬기로운 뇌 생활이 되겠습니다. 또 뇌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포도당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식으로는 상큼 달달한 스트로베리 밀크 초콜릿은 어때요? 네, 오늘의 한뼘 서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베리에서 펴낸 데니얼 J. 레빈틴의 정리하는 뇌였습니다.